수학 익힘책 일단은 마지막 14쪽, 15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4와 7분의 2 나누기 6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처음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줘야 된다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4와 7분의 2를 7분의 30으로 고쳐주는 것은 두 가지 방법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분수의 나눗셈으로 30 나누기 6 가능하니까 그냥 분자끼리 30 나누기 6 해서 7분의 5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방법 7분의 30 나누기 6을 곱하기 6분의 1로 고쳐줘서 약분 가능하죠? 6으로 약분하면 6일은 6, 6, 5, 30 곱하면 7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와 3분의 2 나누기 4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텐데, 가장 먼저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은 둘 다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8이 되죠. 나누기 4 3분의 8 나누기 4.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3분의 8 나누기 4 되니까 그냥 분자끼리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8 나누기 4는 2니까 3분의 2가 되고, 두 번째 방법은 3분의 8 나누기 4를 곱하기 4분의 1로 고치면은, 자, 여기 약분되는 거 있죠? 4랑 8이랑 약분하면은 4, 1은 4, 4, 2, 8 역시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3번 문제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시오.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1과 5분의 4 나누기 2인데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나누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1과 5분의 4 나누기 2에서 그대로 4 나누기 2가 아니라 일단 5분의 가분수로 치면 5분의 9가 되죠. 그래서 5분의 9로 바꾼 다음에 나눗셈을 해줘야 되는데 9 나누기가 안 되네요. 그럴 때는 또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5분의 9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5, 2, 10, 9, 1은 9 해서 10분의 9가 되죠. 정답이 다르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지 않더라도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서 10분의 18을 만든 다음에 분자에만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이것도 역시 정답은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으로 하든 밑에 방법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대분수는 가분수로 먼저 고쳐줘야 된다는 것은 똑같죠. 이 두 가지 방법 다 정답입니다. 그럼 4번 문제 3과 4분의 3 나누기요. 선생님이 둘 다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더라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가분수로 먼저 고치면은 4분의 15 그리고 나누기 5를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고쳐주면은 약분되죠? 5로 약분하면은 5, 1은 5, 5, 3, 15 해서 4분의 3. 두 번째는 6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주면은 3분의 20이 되고, 나누기 8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주면은 곱하기 8분의 1이 됩니다. 약분되는 거 있나요? 8이랑 20 약분되죠. 2로 약분하면은 2, 4, 8, 20은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4, 12, 11, 1은 10 12분의 10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2로 약분했는데 약분이 더 되네요. 2로 또 약분해서 4로 약분을 해도 됐네요. 그래서 또 2로 약분하면은 2, 6에 12, 2, 5, 10, 6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다음 5번 문제 페인트 3통으로 벽면
5와 5분의 3 제곱미터를 칠했습니다. 그러면은 5와 5분의 3을 3으로 나누면은 한 통 가지고 정확히 몇 제곱미터를 칠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고쳐줘 보겠습니다. 5분의 28이 되고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 약분되나요? 약분 안되죠. 그대로 한번 곱셈 해주고 보겠습니다. 5, 3, 15분의 28 대분수로 고치면은 1과 15분의 13이 되죠. 그래서 페인트 한 통으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넓이는 1과 15분의 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9분의 얼마는 1과 3분의 1 나누기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1과 3분의 1 나누기 3이 얼마인지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분수로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줘야 되겠죠. 3분의 4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고치면은 3, 3, 9, 4, 1은 4 9분의 4가 됩니다. 9분의 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4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4가 들어가면 같으니까 4는 안 됩니다. 3 되죠? 2 되죠? 1 되죠? 0 됩니까? 0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되는 수는 1, 2, 3 이렇게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을천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제 1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잘 되었나요? 잘 되는 친구도 있었고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1시간 수업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5분이라도 혼자 공부하는 것이 1시간 수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 스스로 혼자서 정리를 해보면서 혹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책에 있는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문제 풀이는 선생님 AI 선생님인 알파킴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알파킴 선생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도 빨리 만나러 가야지.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학 선생님 알파킴입니다. 그럼 먼저 교과서 20쪽에서부터 21쪽에 있는 도전 수학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잘라 주었더니 1과 5분의 3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보세요.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4명에게 한 명당 잘라준 매듭실의 길이 1과 5분의 2m. 남은 매듭실의 길이 1과 5분의 3m. 남은 매듭실을 나누어 준 사람 수 4명.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는 이렇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남은 매듭실의 길이는 1과 5분의 3m이므로 1과 5분의 3m를 4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1과 5분의 3 나누기 4는 5분의 8 나누기 4이고 5분의 8 나누기 4는 5분의 2이므로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는
5분의 2m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네요. 네, 그것은 바로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잘라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21쪽의 2번 문제도 확인해 보아요. 연수는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더니 1과 2분의 1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습니다.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입니다. 문제에 필요 없는 정보가 있나요?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4m에서 남은 매듭실의 길이 1과 2분의 1m를 뺀 길이를 3으로 나눕니다. 4 빼기 1과 2분의 1은 2분의 5이므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드는데 2분의 5m를 사용했습니다. 2분의 5 나누기 3은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고 계산해보면 6분의 5이므로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은 6분의 5m입니다.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구한 답에 3을 곱한 후 1과 2분의 1m를 더하여 4m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럼 수학책 한 장을 넘겨서 22쪽에서부터 23쪽까지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 나눗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1 나누기 5는 5분의 1. 3 나누기 4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그림을 보고 4분의 1 나누기 3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보세요. 나누기 3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면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12분의 1. 3번 문제. 2 나누기 7은 7분의 2. 6분의 5 나누기 8은 48분의 5. 9분의 14 나누기 4는 18분의 7 혹은 36분의 14도 됩니다. 1과 7분의 3 나누기 5는 7분의 2 혹은 35분의 10도 됩니다. 4번 문제. 리본 3m를 5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 명이 가진 리본은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3 나누기 5 하면 되니 3분의 5. 정답은 3분의 5m. 5번 문제. 가로가 5cm이고 넓이가 2분의 25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해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넓이를 가로로 나누어주면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25 나누기 5 하면 2분의 5은 2와 2분의 1이 됩니다. 정답은 2와 2분의 1cm. 6번 문제. 무게가 똑같은 사과 6개가 놓여있는 쟁반의 전체 무게가 2와 5분의 1kg입니다. 빈 쟁반이 5분의 2kg이라면 사과 1개는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가장 먼저 전체 무게에서 쟁반의 무게를 빼줍니다. 그런 다음 나누기 6을 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0분의 3kg.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성화 선생님을 다시 불러볼까요? 김성화 선생님. 짠!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책 24쪽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춰볼까요? 그러면은 수학책 24쪽 탐구 수학 여러분들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재료들은 참치 주먹밥 4인분을 만들기 위한 양입니다. 그래서 1인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알고 싶을 때는 이 재료들을 나누기 4 해주면 되겠죠. 밥부터 나누기를 4 해주면은 밥은 4공기니까 그냥 1공기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뭐 몇 그램이 필요한지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밥은 800 나누기 4. 참치 2캔 300g인데 1인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g 나누기 4. 그다음 다진 양파 5큰술인데 큰술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술이 아닙니다. 큰술 작은술 술이 아니고 술은 숟가락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5 큰 숟가락 정도, 작은 술은 2개의 작은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진 양파 5큰술인데 이것도 나누기 4. 참깨 2 작은 술인데 2 나누기 4. 전부 다 나누기 4를 해주면 됩니다. 참기름이 가장 어렵겠네요. 3과 2분의 1 나누기 4.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800 나누기 4는 나누어 떨어지죠. 800 나누기 4는 200입니다. 200g. 300 나누기 4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300 나누기 4 하면은 75. 그래서 1인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치 75g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다진 양파 5큰술.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분모에 나누는 수, 분자에 나눠지는 수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분의 5 혹은 1과 4분의 1 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 검은깨는 2 작은술인데 나누기 4 하면은 4분의 2 약분하면은 2분의 1 작은술이 필요하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지막 3과 2분의 1인데 대분수니까 제일 먼저 뭘로 고쳐야 되나요? 가분수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가분수로 고쳐서 2와 7 나누기 4인데 이것도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곱하기 4분의 1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끼리 곱하면 8, 분자끼리 곱하면 7. 그래서 8분의 7 분술. 그래서 참치 주먹밥 1인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전부 다 맞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수학 분수의 나눗셈 1단원입니다. 그동안 1단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또 오늘이 이제 4월 28일이죠? 29일인가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오늘은 지금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지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수업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은 석가탄신일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서 이제 재량휴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4일 동안 연휴가 있는데 어디 뭐 멀리는 가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면은 감염의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일단은 공부하느라 고생했고 연휴 잘 보내고 와서 또 2단원 수학 2단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수학 시간에 수학 2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